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 지역은 주말 사이 확진자가 다소 줄어든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르죠. 어느 때보다 많은 확진자가 나온 이달 제주 지역 코로나19 상황과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허상택 제주대학교 병원 감염관리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주말 이후에 제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소 감소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4단계 지금 격리 단계를 4단계로 올리고 그다음에 많은 도민들이 지금 백신 접종에 잘 호응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하나의 이유는 대형마트에서 한번 크게 발생을 하고 나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내가 보통의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걸릴 수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조금 더 조심을 하시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달로만 봤을 때는 제주 지역 코로나19 확산세 참 그 어느 때보다 매서웠거든요. 네. 이달에만 확진자가 800명을 훌쩍 넘었는데 그럼 이 확산세가 좀 잡힐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계속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잡힐 거라고 예상을 하고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말이지만 그래도 이제 이번 주말을 보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보면 알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8월에 확산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여름 휴가철이 맞이하면서 이렇게 관광객이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저희 제주 도민들도 많은 분들이 좀 이제 육지로 여행도 가시고 가족도 만나고 하시면서 그래서 도내에서도 이번에 좀 많이 퍼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나왔고 그분들이 활동이 많고 그러면서 그리고 또 백신 접종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많이 퍼졌었고 또 하나는 이번에 퍼진 대부분의 70~80%가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조금 더 확산세가 빨라가지고 많이 퍼졌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백신도 맞는 분들이 이제 젊은 연령들도 이제 백신이 조금씩 이제 맞는 연령들이 늘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도민들이 이번 확산세를 보면서 좀 많이 조심도 하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많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산세를 충분하게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럼 앞으로 제주 지역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서 좀 위험 요소라고 한다면 뭐로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는 젊은 분들이 이제 백신을 맞기는 시작했지만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로 조금 더 많이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조금 걱정되는 게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 추석 때 얼마나 또 조금 걱정이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추석이니까 안 만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또 이제 만나는 접촉이 많을수록 어쩔 수 없이 코로나는 조금 더 다시 확산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이달 8월의 경우 관광객 등 외부 유입으로 인한 감염 확산 우려가 컸는데 정작 지역 내 집단 감염으로 인한 그 확진자 증가 비중이 더 높았거든요. 여기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가요?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이제 제주 도민들도 많이 육지를 나갔고 오거나 아니면 육지에서 오시는 분들과의 접촉을 뭐 친구나 이제 가족분들 꼭 관광객이 아니더라도 그런 분들하고 접촉하고 나서 무증상 전파에 의한 전파가 조금 많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8월 달에 많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젊은 분들이라서 좀 활동량이 많아서 그런 분들 때문에 도내에서도 많이 퍼졌을 거고 델타 변이에 의한 영향도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확진자가 늘어나는 만큼 중증 환자도 지금 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도내에서 처음으로 체외막 산소 공급이라고 하는 에크모 치료까지 받아야 하는 중증 환자가 발생했다고 들었는데 중증 환자가 지금 얼마나 있나요? 이제 중증 환자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젊은 분들이 활동량이 많아지면서 환자가 많이 발생하면서 중증 환자도 많아졌는데 지금 이제 인공호흡기도 달고 에크모 치료까지 동시에 받고 있는 분이 사실 40대 초반이고 그리고 기저질환이 특별히 없는 분이거든요. 이제 이분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위험한 상태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막 좋아진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약간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4분 정도가 고농도 산소를 투여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 3분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50대 초반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분은 70대 중반인데 그분은 백신 접종을 했는데 그분이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 2주가 안 지난 일주 이내에 이제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면서 걸린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렇듯이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 2주가 지난 분들은 사실 이렇게 중증까지 빠지는 분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되는 상태인 것 같고 젊은 분이라도 이렇게 40대 초반이나 50대 이제 젊은 분들이라도 백신 접종하지 않은 분들한테서는 조금 중증까지 가는 게 현재로서는 조금 이제 의료진도 치료하기에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주 지역의 의료 인력과 시설로 이런 중증 환자분들 관리가 가능한 부분입니까? 어떻게 부담이 없으신가요? 사실 8월 되기 전까지는 환자가 아무리 많이 발생을 하더라도 중증까지 가는 환자가 없다면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현재 인력으로 충분히 치료를 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는데 네. 중증 한 분이 발생을 하면 거기에 투여되는 의료 인력과 간호 인력이 거의 일반 그러니까 중증까지 가지 않은 환자들 한 30-40명 치료하는 간호 인력이 한 번에 거기에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게 돼서 지금은 사실은 이거를 뭐 다행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지금은 그렇게 크무나 인공호흡기를 다는 분이 한 분인데 만약에 이게 이제 2분, 3분까지 되면 솔직히 이 한 분으로 겨우 지금은 사실은 케어할 수 있는 정도 범위로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 열심히 네. 노력을 해서. 근데 여기서 넘게 되면 사실 지금 제주도의 인력으로는 많은 부족한 상황이고 그러면 조금 더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지금보다 더 늘어나게 된다면 관리에도 버거워진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럼 확진자 증가로 병상 확보도 참 걱정이 많은데 현장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도에서 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죠. 이제 환자가 발생할 때마다 그 환자분들을 어떻게 이제 배치를 해야 되는 상황 때문에 여러 병원들하고도 연락도 그렇고 생활치료센터에 보내는 것도 그런데 지금 각 병원장님들하고 도하고 거의 일주일마다 항상 회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배치를 할 거고 부족한 병상은 얼마나 확보를 해서 더 늘릴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대책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최대한 지금 병원에서는 협조를 따라가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병상 확보 관련해서 별도의 대책도 지금 계속 논의 중이신 거죠? 네. 특히 의료 인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최근 문을 연 생활치료 역시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던데 의료 인력난 어느 정도 심각한가요? 사실은 지금까지 생활치료센터가 거의 97명이 그 완전히 차는 그 명수였는데 그러더라도 지금까지는 사실 7월까지는 한 50-60명 정도로 차는 거지 다 차지는 않았었는데 네. 8월 되면서 거기 범위를 넘고 이제 새로운 생활치료센터가 열리면서 거의 200명까지 하는데 문제는 50-60명 봤을 때 그 의료 인력이 지금 한 200명까지 보는 이 범위를 다 커버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병상은 뭐 건물이 있다면 늘릴 수는 있어요. 네네. 하지만 의료 인력은 그렇게 뭐 환자가 막 발생하니까 빨리 늘려라 한다고 딱 늘릴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간호 인력도 그렇고 뭐 의료 인력도 의사들도 금방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최소한 1년의 범위를 교육을 넘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인력을 또 교육을 시켜서 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계속 는다면 의료 인력은 굉장히 부족하고 힘든 상황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그 피해는 또 당연히 모든 그 피곤한 그런 상황에서의 환자의 중증 발생이나 그런 환자들이 발생했을 때 대처는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의료 인력을 충원할 해법은 없나요? 사실은 항상 미래를 보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환자가 발생할 때 그때만 이제 막 의료 인력을 하다가 또 환자가 감소하게 되면 그게 또 쑥쑥 들어가거든요. 뭐 병원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이제 이런 거를 조금 미래 계획을 잡아서 지금부터라도 특히 이제 제주도는 간호 인력이나 의료 인력이 육지에서 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극히 드물고 육지로 빠져나가는 육지에서도 지금 의료 인력이 계속 부족해서 요청이 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주도는 특히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우리 도 내에서 충분히 오랫동안 이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이 인력을 키우는 그런 쪽도 이렇게 미래 계획을 충분히 잡아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당초 정부는 전 도민의 70%가 국민의 70%가 백신을 접종을 하게 되면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봤는데 갑자기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90%는 접종을 해야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뭐 전문가 의견도 있고 또 아이 집단 면역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장님은? 그래서 이제 집단 면역이라고 하려면 더 이상 주변에 퍼지지 않을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중증의 환자가 더 이상 환자가 생기더라도 그렇게 되려면 우선은 백신 접종률이
뭐 최소한 70%, 그다음에 이제 변이까지 생기면서 80%, 90%까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집단 면역에서 그래도 기대하는 게 집단 면역이 생기고 나면 이제 위드 코로나 그런 단계까지 가려고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바라는 상황인데 네. 그런 상황까지 가려면 사실은 치료제까지도 나오고 백신 접종률도 높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우리의 방역 지금 단계를 일반인들도 잘 따라 주셔야 되고 그런 상황이 돼야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곧 다가오는 추석 연휴가 또 한 번의 고비가 될 수 있다라고 또 실장님께 앞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